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뒤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완료하고 징병제로 군사력을 확충한 뒤 서양 열강처럼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싶어졌어. 그래서 1875년 미국 페리 함대가 일본을 위협해 개항시켰던 방법처럼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지. 일본은 군함 운요호에 대한 조선의 방어를 트집잡아 개항을 요구했고 조선 정부도 때마침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던 참에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거야.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부산, 원산, 인천항이 개항됐지. 강화도 조약. 조선은 부산과 두 개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의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일본인이 조선의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하면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일본에 유리했지만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 왜 불평등 조약이냐면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과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조선법이 아닌 일본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치외 법권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야. 조선도 개항했으니 개화 정책을 펴야겠지.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통리기무하문이라는 행정기구도 설치했고 청과 일본을 배우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도 창설했어. 조선은 전통적인 성리화, 즉 유교 국가였지. 그래서 개화 정책과 근대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어. 그걸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해. 우리의 전통적인 성리학을 지키고 서양의 물질 문화를 물리치자는 사상이지. 보수적인 유생, 즉 유학자들은 성리학적 질서 유지, 외세 배척을 주장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켰어. 이것은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에 항의해 이모군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 조선의 개화파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 하나는 우리 힘으로 천천히 개화하자는 온건 개화파, 다른 하나는 일본 등 외세의 도움을 얻어 빠르게 개화하자는 급진 개화파 둘로 나뉘었지. 조선 정부가 소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김옥균, 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 세력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변, 즉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어. 하지만 정부에서 요청한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면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아. 군인에 이어 농민들도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에 반대하며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지. 하지만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했어. 갑신정변 때는 청나라군이 진압했지만 동학농민운동 때는 일본군이 진압했지. 일본이 개혁을 강요하고 조선 정부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농민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조선 정부에서 일부 받아들여 갑오개혁을 추진했어. 그 내용을 보면 신분제와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고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했지. 하지만 갑오개혁은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자 신변의 불안감을 느낀 고종이 일본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으로 중단되고 말아. 서재필 등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면서 독립협회를 조직했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국권과 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협의해 의회를 설립하고자 노력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 1897년 고종은 아간파천으로 피신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해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거지. 국호, 즉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 연호, 즉 어떤 것을 기념해 시작하는 해의 이름은 광무야.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건국된 1897년은 광무 1년, 1898년은 광무 2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실시했어. 이때 대한제국이 전제군주국가임을 규정한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지. 그리고 군사제도를 개혁했으며 상공업을 진흥했고 대학교 등 근대적 교육시설을 많이 지었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을 했던 것뿐이야. 지난 시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지.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더라도 반대할 나라는 동양에는 없어. 일본은 본격적, 단계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계획하지.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해. 을사늑약은 을사조약과 같은 거야. 책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그리고 통감을 파견해 통감 정치를 실시하지. 일본의 국권 침탈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두 갈래의 저항운동을 벌이는데 하나는 무력을 사용하는 의병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애국 계몽운동이었지. 자발적으로 적과 싸우기 위해 결성된 모임을 의병이라 해. 임진왜란 때에도 곽재우와 같은 의병이 있었잖아. 이들은
무력 투쟁으로 일본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지.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깜짝 놀란 일본은 의병운동을 탄압했어. 그러자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 독립군으로 활동했지. 즉 의병이 독립군이 된 거야. 한편 개화사상과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과 관료층은 무력으로 싸우기보다는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했어.